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챗GPT를 이용을 해서 이제 조금 더 다른 걸 해볼 텐데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오픈 AI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아주 간단한 걸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기업체나 다른 데서 뭔가를 작업을 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름은 애저죠. 그래서 azure.com에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Azure Open AI Service 이렇게 돼 있죠. Apply Advanced Coding and Language Model to Verify of Use Case 이런 것들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는 꽤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오픈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군데 데이터 센터로 아직까지는 약간 시범적인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가 될 것 같긴 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다 이런 거 돌리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이 강좌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GPU가 많이 부족해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확충에 좀 많이 힘이 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애저 포탈에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애저 포탈.azure.com 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렇게 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애저를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나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애저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요 뒤에 보면 ENU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co-kr 이렇게 하면 한국어인데 코리안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바로 한국어로 된 사이트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zure라고 치면 애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한글로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점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은 저는 준비되어 있는 제 계정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면, 자, 제일 처음에 접속하면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느낌일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심플하게 보일 거예요. 저는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리소스 그룹 들어가서 제가 작업할 새로운 리소스 그룹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스폰서 그룹 요거 선택을 하고 다음에 여기 구독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요게 카드다. 결제하기 위한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리소스 그룹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리소스 그룹의 이름은 일단은 GPT 테스트 그룹. 일단은 GPT 테스트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어디에서 만들 거냐 이런 것들 묻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 뭐 미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뭐 꼭 중요하진 않습니다. 꼭 중요하진 않는데 미국 센트럴, 웨스트 센트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검토 만들기 하는 순간
네, 리소스 그룹이 하나가 생깁니다. 자, 이 리소스 그룹 자체는 네, 여기 보면 벌써 생겼죠. GPT 테스트 그룹이라는 게 생겼는데 리소스 그룹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클라우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네, 모든 자원들을 뭐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 스토리지 이런 것들 전부 하나하나를 전부 다 리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담아두는 네, 논리적인 그룹이 바로 리소스 그룹이에요. 그래서 리소스 그룹 자체는 따로 뭐 비용이 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이 리소스 그룹 안에 우리가 새로운 리소스를 만들 텐데 여기 만들기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나오면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사용할 거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픈 AI를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Azure Open AI라는 게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Azure Open AI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네, 평점도 붙어 있고요. 네, 설명,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네, GPT-3 모델이고 네, GPT-4 모델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만들기 눌러서 보시면 이제 필요한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네, 구독에 네, 구독에 이 오픈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zure Open AI 리퀘스트 폼 네,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네, 바로 요거 신청을 할 수 있는 네,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신청을 해야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열어주기에는 아마 리소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구독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그룹은 네,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그룹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리소스 그룹이 많아서 네, 조금 찾기가 힘드네요. 그러면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그룹이란 걸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신규로 일단은 테스트 그룹이란 걸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디에서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오픈 AI 서비스는 모든 데이터 센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노스 센트럴 US 여기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요. 네, 서비스의 이름은 네, 일단은 뭘로 해볼까요? 코리아 GPT 언더바 0001. 자, 요 이름을 이미 사용하고 있대요. 네, 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에 따라서 주소가 생성이 되고요. 우리는 그 주소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네, 중복된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이름이 사용 중이라니 놀랍네요. 자, 그러면은 영국 GPT. 자, 요런 이름을 네, 요건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에 가격 계층은 여기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탠다드 S0.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눌러보시면 네, 다른 네트워크에서 접속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자, 이러면 이 상태대로 생성이 가능한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상이 없으면 바로 만들기 눌러보시면은 바로 생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 지금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AI 서비스가 하나가 세팅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가 있죠. 이 리소스 이름은 영국 GPT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애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 리소스로 이동, 이거 눌러서 일단 리소스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벌써 이렇게 영국 GPT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GPT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Azure Open A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키 및 엔드포인트라고 있죠. 자,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키값, 그리고 위치, 그리고 엔드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소죠. 이 주소로 요청을 하면 나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오픈 AI 서비스를 호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가 바로 접속 주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끝점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개요로 가보면 자, 지금 뭐가 없죠.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Go to Azure Open AI Studio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Go to Azure Open AI Studio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네, 이제 DALL-E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프리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배포, 모델, 데이터 파일, 할당량, 콘텐츠 빌더, 콘텐츠 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모델들 어떤 거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들 보면은 자,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다빈치 002 이렇게 돼 있죠. 다빈치 002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이고요. 얘는 채팅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 모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팅 기능이 있는 대화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GPT 3.5 터보 그리고 GPT 3.5 터보 16K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만든 날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성공적으로 배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텍스트 인베이딩 아다 002라는 것도 있고 다음에 위스퍼 모델도 있습니다. 자, 이 위스퍼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에서 필요한 걸 따낼 때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강좌에서 위스퍼까지 다루기에는 아마 분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GPT 터보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대화형 모델이라고 하는 이 터보가 있는데 GPT 3.5 터보가 있고 3.5 터보 16K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많은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요거 GPT 3.5 터보 요거 선택하자마자 바로 배포라는 이 버튼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요걸 눌러서 요거 우리가 지금 모델은 GPT 3.5 터보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가장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게끔 하고 자, 요거를 우리가 이름을 일단은 챗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대화형 모델. 언어 모델만 있을 경우엔 얘하고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대화가 안 되고 그냥 뭔가를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아까처럼 어떤 보안 회사의 슬로건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 만들어주는 그 정도는 가능한데 묻고 답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형 모델인 GPT 3.5 터보를 사용을 해 볼 거고요. 요거 배포 이름을
챗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모델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델은 이렇게 잘 배포가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요거 배포가 잘 되었는지 아니면 또 내가 묻는 말에 얘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여기 플레이그라운드에 가서 우리가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그라운드로 가서 채팅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먼저 AI 쪽 대화를 하는 오픈 AI 쪽에 일종의 자기 정체성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You are an AI assist that help people find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네, 너는 AI 어시스트야 라고 일단은 정체성을 잡아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만든 대화형 모델이 여기 벌써 선택이 되어 있네요. 네, 챗 GPT를 이용한 GPT 터보 3.5를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한테 한국말로 물어볼까요? 이번에는 네, 이순신 장군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자, 얘가 대답을 해줄까요? 네, 이렇게 벌써 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북선이라는 대표적인 전함을 개발하고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토큰 수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지금 이제 327 토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샘플에서 사용했던 영어에 비해서 한국어는 토큰의 소모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지? 라고 물어보면, 자, 지금 네, 트래픽이 많아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오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네,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뭐 세 번 만에 나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결과는 나오네요. 네, 거북선은 조선시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적인 선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상 전투와 수송에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 왕조 7대 왕 세종대왕이 지시로 설계되었고, 이순신 장군이 이를 실현시키고, 네, 원하는 답은 안 해요. 사실은 이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나대용 장군이었죠. 그렇죠? 나대용은 누구야? 이런 것들 물어보면 네, 역시 안 되네요. 네. 지금 요즘에 이 챗GPT 쪽은 워낙에 네,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나거나 하면 네, 여러분들은 조금씩 기다려가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모델 만들고 배포하는 걸 클라우드에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런 키 값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키 값이 나와 있죠. 이것도 역시 사용할 때마다 과금이 돼요. 그래서 아무나 막 질문하고 이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키 값 그리고 엔드 포인트 이런 걸로 접속을 네, 허용받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용하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다시 이번에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샘플 03 해서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03.py. 자, 벌써 세 번째 샘플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오픈 AI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import open AI 해서 요걸 사용을 했고, 이 애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필요한 정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픈 AI의 API의 키라는 게 하나가 필요했죠. 네, 두 번째로는 오픈 AI의 베이스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엔드 포인트입니다. 접속에 필요한 주소를 베이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픈 AI의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픈 AI 쪽에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사용을 할 건지, 요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픈 AI의 버전, 요렇게 네 가지 정보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애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정보들은 여기에서 하나씩 가지고 와 볼게요. 첫 번째 키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스가 주소라고 했죠. 베이스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붙여 볼게요. 자, 버전은 우리가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2023년 05월 15일.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05월 15일. 자,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세팅을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바로 요청을 하고 그 값을 세팅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픈 AI에 API 키가 있겠죠. API 키부터 먼저 세팅을 할 텐데, 요거는 오픈 AI의 API 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AI의 API 베이스가 나왔네요. 요거는 오픈 AI의 베이스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의 API의 타입을 설정을 하는데, 이것도 오픈 AI의 타입, 그 다음에 오픈 AI의 API의 버전은 오픈 AI의 API 버전.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값들을 일단은 다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우리가 이 클라우드 쪽에 요청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 스트림릿이 잘 멈췄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아오기 위해서 아웃풋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오픈 AI 쪽에다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컴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챗 컴플레이션 해서 대화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create 하게 되면 바로 이걸 가지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줘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질문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인가. 여기에 보시면 모델 디플로이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배포 관리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배포해 놓은 거가 보이죠? 지금 여기 보면 챗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를 해둔 게 있는데,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이걸 해석할 엔진을 일단은 챗 모델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이게 언어 모델에서는 프롬프트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 이런 대화형 모델에서는 이렇게 메시지
자, S까지 해서 message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대화의 내용을 넣으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대화형 모델에서는 상대방, 다시 말해서 오픈 AI의 얘의 페르소나를 결정해 줘야 됐죠. 그래서 너는 도움이 되는, 검색할 때 도움이 되는 어시스트야 라고 이름을, 그 정체성을 잡아준 것처럼, 네, 얘도 이제 정체성을 잡아주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롤 플레잉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롤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시스템한테 일단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얘의 정체성을 잡아주는 네, 컨텐츠로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You are a helpful assistant. 너는 그냥 도움이 되는 어시스트야 라고 일단은 네, 정체성을 하나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콤마를 붙이고 다시 다음 줄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사용자의 대화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사용자의 대화. 자, 사용자니까 여기서는 유저가 되겠네요. 그리고 유저의 대화의 내용, 컨텐츠는 네, 뭘 물어볼까요? 네, 역시 이번에는 세종대왕이 누구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이 아웃풋을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프린트 아웃풋.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자, 요거는 아직까지 스트림링 코드로 만든 게 아니죠. 네, 바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실제로 여기 세팅하는 정보 빼고는 네, 아주 짧죠. 그렇죠? 정말 얼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run and debugging 해서 요거는 파이썬 파일이다. 자,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결과가 나왔네요. 자,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여기 보면 UC138, UC885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 하면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이렇게 깨지는 건 아니고, 한국어는 네, 일단은 표현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이렇게 유니코드로 되어 있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좀 더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예, 다른 걸 한번 물어볼게요. What is a gun? 자, 총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영어로 받기 위해서 일단 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 결과를 보면, 자, 결과 보면 메시지 안에 있는 컨텐츠죠. 네, 아까는 초이스 안에 있는 텍스트였는데 이번에는 메시지 안에 있는 컨텐츠를 찾으면 되고요. 자, 총은 네, 무기의 종류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시작을 해서 뭐 쏘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에 대한 얘기가 맞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대화형 모델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스트림릿을 조금만 더 사용을 해보면 네, 바로 웹에서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걸 만드는 것까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웹에서 네, 이 대화형 모델을 이용하는 부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